안녕하세요. 올드뷰티 아카데미 네일아트학과 정승은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우리 네일 개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오늘부터 공부할 파트는 네일 미용 기술, 실기랑 관련이 되어 있는 파트죠. 자, 네일 미용 기술도 이렇게 6가지 파트로 나뉘게 됩니다. 손발톱 관리, 네일팁 및 네일랩, 아크릴릭 네일, 젤 네일, 그리고 어떤 식으로 보수랑 제거가 이루어지는지, 그다음에 네일 제품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해줄 파트는요, 손톱, 발톱 관리입니다. 손발톱 관리에도 이렇게 5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고, 습식 매니큐어, 핫오일 매니큐어, 파라핀 매니큐어, 그리고 컬러링, 페디큐어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학습 목차 및 목표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습식 매니큐어에서는 시술 방법이나 순서, 이 부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시술 방법과 순서를 잘 숙지하셔야 되고, 시술 순서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되니까 좀 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핫오일 매니큐어랑 파라핀 매니큐어, 이 2가지는 스페셜 케어로 들어가는데, 이제 건성이거나 건조한 피부에 좀 많이 유수분을 공급해주는 스페셜한 케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컬러링. 컬러링은 우리가 어떤 컬러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링의 종류도 잘 외워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페디큐어. 페디큐어도 마찬가지로 시술 방법 그리고 순서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네일 관리의 분류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연 네일과 인조 네일에 대한 파트로 좀 나뉘어져 있는데, 아까 설명해드렸던 손톱 관리에 들어있는 부분은 습식 매니큐어, 핫오일 매니큐어, 파라핀 매니큐어 이렇게 3가지 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톱 관리는 통틀어서 페디큐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조 네일 파트는 이제 연장, 인조 네일 길게 연장하거나 손톱이 찢어지거나 부러졌을 때 보수나 보강을 하는 그런 케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일 팁으로 하는 오버레이, 팁으로 길게 연장을 해주거나 랩을 사용해서 하는 연장도 실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아크릴로 연장을 해주는 방법, 그다음에 젤로 연장을 해주는 방법, 이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습식 매니큐어부터 볼 건데요. 습식 매니큐어의 개요는 일단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네일 서비스죠. 그리고 핑거볼에 손을 담갔다가 큐티클을 정리하는, 그리고 핑거볼을 사용해주는 매니큐어를 습식 매니큐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핑거볼에 손을 담갔던 케어는 습식, 그리고 요즘은 젤 네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큐티클 리무버만 사용해서 하는 건식 케어를 좀 많이 하죠. 그래서 핑거볼을 사용하는 거는 습식 케어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고, 실기 때는 우리가 습식 케어를 하게 됩니다. 자, 재료 및 도구를 살펴볼게요. 도구는 우리가 사용하는 소도구들을 나열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재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재료들, 발라주는 제품이나 아니면 사용하는 소독제 이런 것들을 나타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기타는 이제 작업대로 뭐 사용하는 뭐 부속품들이나 아니면 도구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기를 하면서도 충분히 외워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술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뭐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괄호 안에 들어갈 시술 순서는 이런 식의 문제 유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술 순서를 꼭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시술 순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독이죠. 실기든 필기든 우리는 위생, 청결, 세팅 그런 부분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첫 번째로 해주는 것은 시술자 손소독, 그리고 모델 손소독까지 해줍니다. 내 손을 이렇게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서 그다음에 모델 손까지 소독을 하고 시술을 들어가게 됩니다. 자, 2번째, 폴리시 지우기. 내가 케어를 하기 전에 뭔가 발려있던 전에 발라놨던 것들은 당연히 지우고 케어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폴리시를 지워주는 순서가 2번째. 그 다음에 손톱 모양 만들기, 이제 쉐입 잡기라고 하죠. 손톱의 모양을 다듬어서 고객이 원하는 모양으로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째는
표면 정리 및 분진 제거를 해주는데요. 손톱 모양을 잡고 나면 거스러미가 생겨요. 손톱 모양을 잡았을 때 생기는 거스러미, 그리고 표면에 남아있는 폴리시의 뭐 착색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샌딩으로 정리를 해주셔서 표면 정리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핑거볼에 이제 손을 담가서 불리는데, 거스러미랑 먼지 같은 것들은 다 더스트 브러쉬로 턴 후에 이제 핑거볼에 손을 담가서 불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3분에서 5분 정도 따뜻한 물에 충분히 불려주면 불어나는데요. 다 안 불려진 큐티클은 이제 리무버나 오일을 이용해서 더 불려주면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큐티클 리무버나 오일을 발라서 계속 불려가면서 촉촉하게 작업을 해주셔야 다시 불려야 되는 작업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불려주는 작업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촉촉하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시술을 하면 좋겠죠. 자, 그리고 푸셔를 이용해서 큐티클을 밀어 올리게 됩니다. 자, 푸셔는 항상 소지를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봤을 때 푸셔 각도랑 45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각도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각도도 숙지를 잘 해두시고, 여기도 소지를 잘 받치고 있죠. 그래서 45도 각도라는 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니퍼로 큐티클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니퍼를 잡는 방법은 지금 양방향으로 가기가 편하게끔 엄지가 잡고 손가락으로 오므렸다 폈다 해주면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방향으로 가면서 정리를 해줍니다. 오른쪽에서 가고 왼쪽에서 가고 해서 양방향으로 니퍼를 사용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니퍼를 사용하고 나서는 항상 손 소독이 들어갑니다. 니퍼를 사용하면서 이제 피가 나거나 할 수 있으면, 피가 나게 되면 지혈제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소독을 하고 지혈제까지 사용해서 피를 멈춰주고 소독한 후에 다음 순서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독, 그리고 유수분 제거. 유수분기 제거를 해주는 건 당연히 중요한데요. 이제 니퍼로 큐티클을 정리하고 유수분을 싹 제거를 해줘야 이제 컬러가 발색이 제대로 나오고 뭐 밀림이 있거나 하지 않게끔 컬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분 제거하고 컬러링까지 넘어가는 게 습식 매니큐어 순서였고요. 자, 두 번째로 핫오일 매니큐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핫오일 매니큐어는 선천적으로 건성인 피부, 갈라진 네일은 행네일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갈라진 네일에 이런 고객을 상대로 하는 시술이에요. 그래서 스페셜 케어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큐티클을 유연하고 부드럽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름보다는 건조한 겨울에 당연히 효과가 있겠죠. 자, 핫오일 매니큐어를 시술하기 전에 사전 준비를 먼저 하게 되는데요. 일단 습식 매니큐어랑 동일하게 재료는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로션 워머에 크림을 2분의 1 정도 넣고 전원을 켜서 따뜻하게 미리 켜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술 순서는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이제 핑거볼 대신에 로션 워머에 손 담그기 이 부분만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큐티클 정리하기, 손 소독하기, 유수분기 제거, 그 다음에 컬러링까지 들어가는 게 이렇게 핫오일 매니큐어로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파라핀 매니큐어. 파라핀 매니큐어도 마찬가지로 건조하고 거친 피부를 가진 고객의 손에 해주는 시술이고요. 초기에는 노인이나 관절염 환자들의 손과 발을 치료 목적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유수분이나 영양 공급 같은 거를 위해서도 케어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얘는 파라핀은 양초를 녹여서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뜨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처 부위, 뭐 습진이나 빨갛게 부어오른 피부에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재료 및 도구를 보면 습식 매니큐어의 준비물은 똑같이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라핀을 녹여줄 워머, 그리고 전기 장갑을 이렇게 씌워서 유수분을 완전히 먹여주는 스페셜한 케어이기 때문에 전기 장갑까지 필요합니다. 자, 사전 준비, 파라핀은 녹는 시간을 생각해서 3-4시간 전쯤에 시술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워머를 켜놓는다든지. 그래서 당장 와서 손님이 지금 파라핀 해주세요 하면 할 수는 없겠죠. 자, 전기 장갑을 이제 코드에 연결해서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자, 적정 온도는 52에서 55도로 유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뜨거우면 고객이 손에 담글 수가 없죠. 그래서 52에서 55도가 적정 온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술 순서를 또 살펴볼 건데요. 시술 순서는 마찬가지로 크게 다르지 않고요. 자, 파라핀에 손 담그기, 그리고 세네 번에서 5번 정도까지는 반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전기 장갑을 씌워서 유수분을 잘 공급을 해주시고, 파라핀을 제거한 후에 이제 베이스 코트를 여기에서 제거를 해준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파라핀에 손을 담그기 전에 베이스 코트를 먼저 발라서 이제 손톱에 유수분이 너무나 많이 공급되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먼저 발라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파라핀 제거하면서 미리 발라놨던 베이스 코트도 이때 제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타월로 잘 닦아내시고 유수분기를 제거하고 나서 그 다음 컬러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핀 매니큐어랑 핫오일 매니큐어는 유수분을 공급해주는 스페셜한 케어라고 잘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컬러링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컬러링의 종류 먼저 첫 번째로 풀코트, 전체 바르기, 손톱 전체를 컬러링 해주는 방법이고요. 실기에서는 컬러링에 사용하는 폴리시 색깔은 레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 풀코트로 실기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프렌치. 프렌치는 프리엣지 부분만 컬러링을 해주는 컬러링인데요. 예를 들어서 모델의 옐로우 라인이 이렇게 있다 하면 프렌치 라인은 이 위로 나타내주는 게 좋겠죠. 며칠 안 돼서 옐로우 라인이 드러나는 것보다는 조금 높이를 높여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웃는 모양, 웃는 정도도 당연히 맞춰줘야 되지만 좌우 대칭, 꼬리 높이 같은 것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리엣지. 프리엣지는 프리엣지 부분을 비워두고 컬러링하는 프렌치랑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비어있죠? 지금 자라나와 있는 부분. 많이 하는 컬러링은 아니에요. 그리고 헤어라인 팁. 헤어라인 팁은 손톱 끝에 1.5mm 정도를 지워주는 컬러링인데 이 프리엣지 부분을 좀 지워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슬림 라인. 슬림 라인은 되게 많이 하는 컬러링인데 알게 모르게 좀 많이 해요. 손톱이 좀 넓적하신 분들은 꽉 채워서 컬러링을 하게 되면 더 커 보이고 거대해 보이기 때문에 좀 옆을 비워주거나 덜 칠해서 컬러링을 해주시면 좀 더 샤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하는 컬러링인데 이제 양쪽 옆면을 1.5mm 띄워서 컬러링을 해주는 여기가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컬러링이 슬림 라인입니다. 자, 반달형, 하프문 혹은 루눌라. 지금 잘 보면 그냥 딥프렌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자격증 시험에서도 이제 규정이 나와 있지만 딥한 프렌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프렌치랑 마찬가지로 좌우 대칭이나 뭐 꼬리 높이 같은 것들을 잘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디큐어로 넘어가 볼 건데요. 페디큐어의 개요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발과 발톱을 청결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전체적인 발 관리가 페디큐어죠. 그리고 페디큐어에는 뭐 발톱 다듬기 과정이 있고 각질 제거. 각질 제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샵에서는 스페셜한 케어로 들어가서 각질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큐티클 정리, 컬러링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페디큐어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페디큐어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습식 매니큐어의 준비물은 항상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료에는 토우 세퍼레이터, 이제 발가락에 컬러링을 하기 전에 끼워서 고정을 해주는 토우 세퍼레이터, 그다음에 뭐 슬리퍼, 왔다 갔다 하기 좀 편할 수 있게요. 그리고 각질 제거 시 사용하는 제품들, 뭐 각질을 깎아주는 크레도, 이제 면도날이 들어있는 크레도 콩커터 혹은 뭐 패디 파일, 사포 재질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밀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제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 고객용 의자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시술자도 앉아서 시술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발받침대, 족탕기. 족탕기의 경우에는 뭐 샵에서는 족탕기를 쓸 수가 있지만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분무기로 대체를 해서 쓰게 됩니다. 분무기를 대체해서 쓰기도 하고요. 이때 분무기를 우리가 시험장에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술 순서. 시술 순서는 페디큐어도 잘 숙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술자 손소독 및 고객 손소독. 자, 항상 똑같아요. 모든 시술은 이제 소독으로 시작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폴리시 지우기. 발라놨던 젤네일이나 뭐 폴리시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때 제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발톱 모양 만들기. 자, 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기 시험에서 라운드로 잡아주죠. 손은 라운드. 발 같은 경우에는 스퀘어로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쉐입의 모양이 다르고요. 보통 자연 네일, 자연 발톱의 쉐입을 잡아줄 때는 이렇게 나무로 된 우드 파일을 사용을 해주고 비벼서 갈지 않고 한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끊어서 갈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둥글려서 깎거나 모양을 잡아주면 발톱이 파고들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일자로 커팅을 해주고 일자로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발톱 쉐입을 잡고 나면 생기는 거스럼이나 뭐 표면에 남아있는 착색된 부분 이때 샌딩 블록으로 정리해 주시고 먼지까지 털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발톱에 있는 큐티클을 불려주는데 이때 사용하고 있는 게 뭐죠? 이게 분무기입니다. 분무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분무기를 직접 분사해서 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발을 불리고 나서 계속 불어 있어야 되는 상태로 케어를 하게 되죠. 그래서 큐티클 리무버나 오일을 발라서 이제 큐티클을 계속 촉촉하게 불려주면서 케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푸셔를 사용해서 큐티클을 밀어 올려 주실 때도 마찬가지. 얘도 푸셔 각도는 45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푸셔도 사용해 주시고 소지 고정하시고 그리고 니퍼로 큐티클을 정리해 주시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양방향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니퍼까지 사용해서 니퍼를 썼으면 소독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수분 제거를 하고 나서 다음 순서로 컬러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페디큐어 순서고요. 컬러링을 하기 전에 토우 세퍼레이터를 꼭 끼워 주셔야 되는데 항상 학생들이 대부분 하는 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 토우 세퍼레이터를 깜빡 잊고 그냥 컬러링을 하게 되는데 토우 세퍼레이터는 발가락이 벌어져 있든 안 벌어져 있든 항상 끼워서 고정을 해서 컬러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술 순서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문제 1번은 OX 퀴즈죠. 핫오일 매니큐어는 유수분이 많은 손에 효과적이다. 자, 정답은 뭘까요? 유수분이 많은 손. 자, 정답을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X. X입니다. 자, 갈라진 네일이나 행네일 등의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관리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유수분 그리고 영양을 공급해주는 그런 스페셜한 케어가 핫오일과 파라핀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페디큐어 시술 과정인데요. 가로 안에 들어갈 순서로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발 담그기를 먼저 했어요. 발 담그기는 우리가 분무기로 써서 발을 불려주는 그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무기로 불려주는 순서. 그 다음에 푸셔 사용해서 밀어 올려주고 니퍼도 사용해서 큐티클을 제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독하고 유수분기 제거까지 했습니다. 자, 컬러링 하기 전에 무슨 작업을 해주셔야 될까요? 자, 1번은 소독. 그리고 2번은 거스러미 제거, 그 다음에 3번은 토우 세퍼레이터 끼우기, 4번은 마사지. 자, 이렇게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네, 정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답은요. 3번. 토우 세퍼레이터 끼우기.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었죠. 학생들이 좀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토우 세퍼레이터를 깜빡 잊고 그냥 컬러링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컬러링 하기 전에 해줘야 되는 작업이 항상 토우 세퍼레이터 끼우기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3번. 컬러링 중 양쪽 옆면을 띄워서 칠하는 컬러링으로 손톱이 가늘고 길어 보이게 해주는 샤프해 보이는 컬러링은 무엇일까요? 이건 주관식이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쪽 옆면을 띄워서 이 부분이 포인트죠. 자, 정답을 한번 살펴볼게요. 정답은요. 슬림 라인입니다. 그 외에 양쪽 옆면을 1.5mm 정도 띄워서 컬러링을 하게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손톱이 좀 넓거나 큼직하신 분들은 그게 컴플렉스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컬러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까지고 우리 학습 정리로 들어가겠습니다. 학습 정리. 자, 습식 매니큐어의 준비물 그리고 시술 순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을 유의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도일 매니큐어는 갈라진 네일, 건성인 피부에 효과적이고 파라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파라핀은 상처난 피부 이런 피부에는 절대 시술을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컬러링의 종류와 특징, 어떤 컬러를 어떨 때 해주는지에 대해서 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페디큐어도 마찬가지. 시술 순서. 자, 매니큐어랑은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를 잘 비교하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네일팁 및 네일랩으로 들어가서 이제 연장 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여기까지 공부 열심히 하시고 복습도 많이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